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27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볼까요? 전 시간에 우리 지구 시스템 중에서 기권하고 수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죠. 자, 기권은 한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고, 지상부터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이용해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4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고 각 권의 특징들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셨어야죠. 대륙권은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기상 현상도 나타나고,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그 다음에 안정된 층이고,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그렇죠, 기상현상 안 일어난다 그랬죠. 열권은 어떤가요? 방가낮의 기온차가 크다 그랬죠. 그리고 오로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 수권 봅시다. 수권은 수권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바다라서, 우리 바다를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느냐 할 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표면의 수온이 일정한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불렀고, 혼합층이 생기는 이유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람이 세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바람이 약하면 얇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 있고, 1년 내내 거의 온도 변화가 없는 심해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의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놨을 거로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118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18쪽 펴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직권 알아볼 텐데, 직권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열심히 또 배웠죠. 그래서 수행평가도 하고, 복숭아 쪼갠 사진 보면서 안에 있는 게 씨가 핵이고, 과일을 우리 먹는 부분이 멘틀이고, 껍데기가 지각이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 직권은 뭘로 구별을 하느냐? 우리 땅속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뭘로 구별한다?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 4개의 층으로 구별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사진이고,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는 요거 지각을 좀 확대해서 놨네요. 지각은 확대해 보니까 멘틀 위에 있는 게 지각이죠. 멘틀 위에 있는 게 지각인데,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륙 지각은 땅, 산, 이런 데를 구성하는 지각이고, 해양 지각은 바다 밑에 있는 땅덩어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륙 지각의 특징이 어떤가요? 대륙 지각은 이거 두껍죠? 딱 보기에도 두꺼워요. 해양 지각은 어떻습니까? 얇죠. 그래서 대륙 지각의 특징이 여기 두껍고, 여기는 얇습니다. 해양 지각은. 그러면 두꺼우면 얘가 밀도가 클 것 같은데, 실제 밀도는 또 어떻게 해요? 해양 지각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각의 특징 잠깐 우리 한번 정리해 봤고요. 한번 봅시다. 직권에서 지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두께는 누가 더 두껍다? 대륙 지각이 더 두껍습니다. 두께는 이게 참 마우스를 글씨 쓰는 게 어렵네요.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있으면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해자인데 잘못 썼네. 여러분은 해양 지각으로 좀 이해하세요. 그런데 밀도는 어디가 크다? 해양 지각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착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륙 지각이
산 밑에 있으니까 딱딱한 게 많아갖고 밀도가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두껍기는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멘틀은 전체 부피의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의 80%니까 지구의 대부분은 다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멘틀로 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가 일어납니까?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멘틀 대류설이라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판 구조론까지 연결이 되죠. 잠깐 보면은 멘틀의 부피가 제일 크죠. 멘틀의 부피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외핵하고 내핵은 자, 우리 그 지구의 생성단원에서 배웠어요. 지구가 처음에 그 마그마 바다일 때 무거운 물질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지구 중심적으로 모인다 그랬죠. 그때 무거운 물질들이 주로 뭐냐면은 철하고 니켈이에요. 그래서 철과 니켈이 이제 외핵하고 내핵의 주성분이 되고 특징은 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내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외핵하고 내핵은 뭐 구성 성분이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액체 상태의 외핵하고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직권 분류 다 해봤네요. 직권은 크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고 밀도는 해양 지각이 크고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멘틀은 지구의 80%를 차지하고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그 다음 외핵하고 내핵은 주로 무거운 물질인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뭐 직권의 역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육상생물에게 뭘 공급합니까? 서식 공간을 공급하죠. 그 다음에 지표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물질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지표가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갖고 더워지고 추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또 어떤 역할도 할까요? 지표는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염류의 근원이 됩니까? 수권에 공급된다는 직권이 있는데 수권에 공급돼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든 뭐든 다 흐르면 결국 바다로 가죠. 그럼 바다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깎아 갖고 가죠. 그런 걸 우리가 풍화 및 침식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풍화하고 침식된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 직권에서 있었던 물질들이 그 이제 수권에서 이제 뭐 일부는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일부는 녹아가기도 하고 해서 바다의 염류의 근원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118페이지도 거의 줄 다 긋다 보면 거의 다 긋게 될 겁니다. 자, 생물권은 미생물을 포함이에요.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로 이루어진 영역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광합성을 해서 우리한테 그 음식물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생물권에 있어서 생물들이 이제 그 해수에 녹아 있는 걸 흡수해서 침전해서 가라앉으면 뭐 석회암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기권에도 영향을 주고 수권에도 영향을 주고 뭐 직권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물권도. 그 다음에 풍화를 일으키고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죠. 그 뭐 나무뿌리 같은 경우에 암석을 뭐 깨기도 하고 생물 유해나 이런 것들이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생물들이 먹어서 배설한 것도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물권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그리고 얘는 지구상의 지구 시스템에서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 달 등을 포함한 지구 바깥의 영역,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외권이라고 부릅니다. 외권. 근데 그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많죠. 여기 좀 이상하게 막 그려져 있는 거 지금 보이나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지구자기장입니다. 지구자기장. 이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보고 지구자기장 모습을 그린 거고, 그 지구자기장에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오고 있죠. 이 태양으로부터 뭔가 오고 있는 걸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우주선. 우주선이 지구자기장인데 이렇게 보호막처럼 생긴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입자들이 지금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권의 역할은 지구자기장은 유해한 우주선, 고에너지 입자 등을 어떻게 한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보호를 하고 그 지구자기장이 없으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태양 그림에서 오는 그 많은 입자들이 지구로 바로 오기 때문에 이때는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태양 에너지 자체는 식물의 광합성이 이용되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 에너지의 제일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권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는 기후변화에 이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외권은 지구 바깥의 영역, 그러니까 기권 바깥의 영역인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올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이나 대기권에서는 이제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주선이나 고해전의 입자를 걸러줘서 지구의 생명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내용도 좀 중요하고 사실은 이 지구자기장에 관련돼서는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역시 통합과학이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걸로 이제 118페이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자, 119쪽 넘어갑니다. 자, 119쪽 보니까 이번에는 이름이 지구 시스템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된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영향을 주고받아서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영향 주고받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걸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요소들, 나와 있는 현상들 잠깐 보면, 호흡하고 광합성 해놓고, 밑에 생물권, 기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뜻은 무슨 뜻으로 이제 그림을 해석해야 되나요? 호흡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하고 생물권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호흡은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기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산소를 내뱉죠. 그러니까 호흡과 광합성이 일어나면 기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노란색 먼저 합시다. 노란색 보니까 생물권이랑 직권, 아까 생물권의 나무뿌리 같은 것들이 그 암석을 깰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풍화 침식, 토양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그 해양 생물들이 그러니까 생물권에 있는 생물들이죠. 그래서 바다 물속에 녹아 있는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석회암 동굴 같은 걸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직권이고 그 용해 물질들이 흡수한 용해 물질들이 바닷속으로 가면은 용해 물질을 수분을 공급하죠.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물을 먹으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분도 공급하지만 생물권에서도 바닷물 쪽에 뭐 염류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권이랑 기권은 뭐 바다에서 물이 증발을 하면 그렇죠.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강수 증발 이런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풍화 침식, 화산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기권이랑 그 직권도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데 우리 이제 지금 화산 그림이 나오고 있죠. 화산 그림이 나오니까 얘는 땅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이 지금 화산재가 이
대기를 덮으면은 뭐를 변화시켜요? 기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수권하고 기권인데 지금 무슨 그림인가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 그러니까 기권에 있는 이 수증기들이 이제 응결해서 이제 비가 되면은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다음 파도가 치면서 여기는 깎았죠. 그래서 수권이 뭐에 영향을 준 거예요? 직권에 영향을 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햇빛이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을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럼 햇빛이 식물 광합성을 주니까 햇빛은 어디에서 오나요? 외권이죠. 그러니까 외권하고 생물권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거죠. 화석연료가 따지고 보면은 생물유해입니다. 생물유해인데 그 생물유해가 타는 거니까 그 생물유해들이 굳어갖고 뭘 만들었어요? 화석연료를 만들었으니까 생물유해가 직권을 변화시킨 꼴이 됐죠.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 크게 보면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상호작용이 어느 건과 어느 건의 상호작용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교과서 120쪽 보면은 120쪽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해식동굴은 파도에 의해 암석이 깎여 만든 동굴입니다. 그럼 파도니까 얘는 무슨 권이에요? 수권이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동굴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디에 변화예요? 직권이죠. 그러면 얘는 해식동굴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흡, 버섯바위, 유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기고 관련이 있는지 우리 이제 그 교과서 120쪽에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정리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자, 봅시다.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호흡은 어떤 과정인가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어디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기권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셔야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권에 있는 겁니다. 기권. 그런데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생물권이 하는 거죠. 그러면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버섯바위 나와 있죠. 버섯바위. 버섯바위 생긴 거 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많이 깎였네요. 이거 어떻게 깎였겠어요, 이거? 비가 와서 깎인 건 아닌 것 같고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에 불 때 여기 밑에 있는 돌들 같은 게 같이 날리면서 이걸 깎아 나간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저기 지표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못 그냥 위에보다는 밑에가 훨씬 더 많이 깎이겠죠. 그래서 생긴 게 버섯바위입니다. 그래서 버섯바위는 모래나 자갈이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위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더 침식돼서 생긴 거죠.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이동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직권이죠. 그래서 버섯 모양의 바위가 만들어졌으면 얘는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직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유성은 우리 이제 별똥별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좀 지구 바깥에 있는 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구한테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암석들이. 자, 그러면 지구 중력에서 끌려 들어올 때 얘가 대기하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마찰을 한다는 얘기죠. 마찰을 하니까 너무 심한 마찰에는 우리
그 차 같은 경우 쫙 부딪히면은 불빛이 막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찰을 하면서 빛을 타는 거예요. 타는 거니까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지구 중력에 이끌려 해서 왔으니까 유성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구 밖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외권인데 대기하고 마찰을 일으켰으니까 기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지 말고 요건 정리하지 말고 밑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자, 가번은 수권과 직권이죠. 그죠? 나번은 생물권과 기권이죠. 다번은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라번은 유성은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요 네 개만 알면 좀 서운하니까 요 예를 하나씩 더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수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나씩만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권과 직권 상호작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진 해일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땅속 지각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수권에 그 순간적으로 수면 높이가 높아지면서 그 일부 지역에 해일이 발생하죠. 쓰나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것도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씨앗이나 포자가 바람에 날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바람에 날렸으니까 기권의 영향이죠. 근데 식물의 씨앗이나 포자 이건 생물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권과 기권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요거 예입니다. 자, 그 다음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은 자, 화산이 폭발할 때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이게 직권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산재에 막혀서 지구 기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권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것은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대전입자. 아까 우리 태양에서 오는 대전입자 많다 그랬죠, 그죠? 그 대전입자가 공기랑 충돌해요. 공기랑 충돌하니까 기권이죠. 태양에서 오는 대전입자는 외권입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뭐하고 뭐의 상호작용이다?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호작용하는 예는 굉장히 많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권에서 상호작용하는 건지 그걸 찾아서 쓸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교과서 119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있나요? 자,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기권에서 기온 변화가 일교차가 가장 큰 거 당연히 10건이죠. 10건. 공기가 희박하다 그랬습니다. 2번 석회동굴은 지구 시스템의 어느 권들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했는데 석회동굴 어디예요? 직권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지금 안 배웠으니까 이제 선생님 잠깐 뜸들인 이유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잠깐 뜸들였는데 석회동굴은 우리 석회암 물질이 그 산성에 잘 녹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그러니까 산성을 띠는 물이 그 석회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거기에 의해서 그 일부가 녹아서 생긴 게 석회동굴이에요. 그러면 석회동굴을 만든 장본인은 누군가요? 바로 산성 물질을 띤 물이에요, 물. 그래서 석회동굴은 직권에서 만들어지지만 만드는 놈은 누가 만든다? 물이 만듭니다. 그래서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3번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기권의 층상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보자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오존층 때문에 성층권에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만약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낮아지는 쭉
낮아질 때까지 쭉 온도가 하강하다가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게 영향을 더 주기 시작하는 열권 같은 경우 영향 주면은 그때부터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저기 실제로는 오존층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죠.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139페이지 문제 좀 풉시다.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세요. 해설합니다. 2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다 표시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각 구분을 확대했더니 해양 지각이 있고 대륙 지각이 있네요. 그 다음 여기 봤더니 암석권, 연약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판구조론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 뭐 그림상으로 봐도 해양 지각이 얇고 대륙 지각이 두껍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대륙 지각이 두껍고요. 틀렸네요. 2번 멘틀은 지각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되돌아가서 밀도가 큰 물질하고 작은 물질이 있으면 밀도가 작은 물질이 밀도가 큰 물질 위로 올라가야죠.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멘틀은 지각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각이 멘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각이 멘틀보다 밀도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핵하고 멘틀은 어느 게 더 밀도가 클까요? 무거운 물질로 돼 있을까요? 당연히 핵이 더 무거운 물질로 돼 있습니다. 틀렸네요. 3번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다. 이건 맞죠? 몇 퍼센트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80% 정도 차지한다 그랬죠. 4번 외핵은 고체, 내핵은 액체 상태이다. 바뀌었죠? 외핵이 액체, 내핵이 고체 상태죠. 5번 외핵과 내핵의 중요 구성 성분은 다르다. 주요 구성 성분은 다르다. 외핵과 내핵 둘 다 철하고 니켈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9쪽 문제 3번 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해당하는 거 고르시는데 A하고 C는 볼까요? A는 직권이랑 기권이네요. B는 수권이랑 기권이고 C는 직권이랑 수권이네요. 자, 빙하 수권이죠. U자 곡 어디에 직권이죠. 그럼 얘는 수권과 직권이니까 수권과 직권 어딘가요? B네요. B. 그럼 틀렸네요. 자, 니은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 기권이죠. 해류 바닷물의 움직임이죠. 여기는 뭐예요? 수권이네요. 기권과 수권은 상호작용. B 맞네요. C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 요거 아까 설명한 그 석회동굴 만드는 원리는 여기서 나오네요.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 해수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은 아니네요. 그건 석회동굴이 아니라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착각했어요. 자,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 이제 바닷물 속에 이제 탄소가 녹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생물들이 이제 그 물을 이제 먹고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은 석회암이에요. 요거는 직권이 되겠죠. 네,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이 침전하니까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이 침전됐으니까 요거는 수권이고 이제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이 침전됐으면 석회암이 만들어지면 수권과 직권이고 조개 껍데기 같은 놈들이 그 해수에 녹아있는 탄소 성분을 이제 흡수를 해갖고 몸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퇴적암이 되면은 그것도 석회암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는 생물권하고 직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해수라고 했으니까 수권, 석회암이라고 했으니까 직권에서 수권과 직권은 상호작용이니까 C가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책에 나온 거랑 아까 정리한 거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하고 상호작용 알아봤는데 좀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정리만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8차신가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